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8년 차 곧 있으면 40대로 들어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보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자인데 너무 풍족해서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손 벌릴 정도로 부족하지 않는 아낄 건 아끼면서 사는 지금의 삶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평안한 저희 가족의 삶이 깨지지 않기만을, 지금처럼 평온하기만을 매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바로 시동생에게 말이죠. 우선 저희 부부는 시댁과는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일이 생겨서 결국 남편이 연을 끊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5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동생이 뜬금없이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유는 우선은 시어머니 생신 때문이라고 했고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되지 않을 테니 시댁과 담 쌓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었죠.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5년 만에 연락을 해와서는 갑자기 자기 형도 아니고 제게. 저희 부부는 결혼함과 동시에 시댁에서 살았었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었죠. 홀어머니 그리고 당시 막바지 학업에 열중을 하고 있었던 시동생. 그들만 놔두기 뭐해서 합가를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긴 했었어요. 다른 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 제발 딱 몇 년간만 시동생이 취업을 할 때까지만 자신의 식구들과 함께 살자고요. 시어머니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었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가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시동생이 그걸 혼자 다 해야 하는데 자신은 자신의 남동생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었습니다. 남편이 합가를 결정하고 저를 설득하는 도중 시어머니에게도 당연히 말씀을 드렸겠죠. 결혼을 해도 나는 같이 살 것이다. 시동생이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때 둘이 모아 어머니 보살필 수 있는 분을 채용하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합가를 하겠다고요. 그때 시어머니 말리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몸 불편하긴 하지만 아예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시어머니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시긴 했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 웃돈 조금 더 얹어주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합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었죠. 이건 남편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기하셨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남자가 좋아서 무턱대고 쉽게 생각하고 합가를 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도 싸우는 게 결혼인데 늙은이 수발까지 들어라 라고 하면 그 어떤 며느리가 버틸 수가 있겠냐고. 짐 되고 싶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합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저는 더 남편에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만일 합가가 당연하다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절대로 남편에게 설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셨고 자신의 입장보다 제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긴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케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시동생 취업할 때까지 합가를 원하냐 라는 것을요. 다 돈이 좀 문제였었는데 결혼 전엔 남편이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으나 결혼을 한 상태니까 분담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에게 의지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나이 차이 조금 나는 동생이지만 그에게도 책임감을 안겨주기 위해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학생이었고 막바지 공부를 하는 중이었고 동시에 취업 준비생이었으니 적어도 2년 안에는 취직이 되지 않겠냐고. 그럼 그때 우리는 분가를 하고 좀 더 시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게끔 시동생과 함께 고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거였었죠. 그래야 저한테도 피해 오지 않고 시동생도 고비용이 들어가니 쉽게 직장 관두지 못할 것이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린 남편 본인도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라는 계산이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복잡한 계산법이긴 했는데 그땐 저도 어렸으니까 그게 맞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합가라는 것이 여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분갈하게 되면 합가하는 동안 겪었던 불편들과 말 못할 사정들 다 알아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딱 시동생 취업할 때까지만, 같이 시어머니 돌보는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될 때까지만 합가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인연이었었죠. 그런데 정말 합가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쉬워 함께 사는 거지.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그 다음날은 좀 더 편해지겠지 했었는데, 시간이 가도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제 성격적인 부분도 차지하긴 했었는데, 제가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그랬었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합가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제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믿고 합가를 한 거였었는데, 너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도저히 친해지지도 편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2년차가 되었을 때 많이 참은 것 같다고, 시동생 취업 곧 할 테니 분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남편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주식에 돈이 다 물려버린 거였어요. 저는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의 주식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완전 망연자실이었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합가를 결정했을 때 그렇게 말리셨던 분들이었는데, 말을 듣지 이럴 줄 알았다고 엄청 욕을 먹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힘으로 분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정말이지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사정했습니다. 욕을 하셨지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이 전세를 마련해 주셨고 분가를 앞둘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발목이 또 잡히는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죠. 제가 앞서 제 성격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제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긴 했었거든요. 콕 집어 욕을 하거나 막 부려먹거나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며느리가 해야지, 형수가 해야지, 며느리가 할 일인데 형수가 여자잖아? 라는 이런 거요. 합가하면서 시어머니 도움 주시던 분도 안 오시게끔 했었고,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들이 들으면 그 정도는 다 하고 산다 할 수 있지만 저 포함 4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집안일 하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돌봐드려야 하고, 잠시 잠이라도 좀 자려고 하면 또다시 저를 콜하시고,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건 바로 화장실 문제였었는데, 시어머니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지만 남편이 쓰던 방을 그대로 썼던 저희는 항상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난감하고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 문을 잠궜는데 시동생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말도 못하고 소심한 저인데 그런 꼴을 당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너무 힘이 들었고, 나중에 남편을 원망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큰 소리 낼 줄 몰랐던 저였는데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답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 하는 말에 콧방귀를 끼게 되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네 말을 믿을 줄 알아? 라고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욕먹어 가면서 전셋집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잡으시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내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이 편안하답니다. 이제 완벽한 가정을 꾸린 것 같은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게다가 시동생이 취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획대로 해야 하지 않는 거냐고. 나가면 안 되는 거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소심한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니들 내보낼 생각이 없어. 얼마나 편안한데? 그리고 아가, 내가 너한테 좀 잘해주니? 우리 사이도 좋은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니? 혹시 아들이 나가자고 한 거니? 예, 나랑 아가랑 사이 좋아. 나도 아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가도 나를 좋아하고. 나가지 마. 왜 나가려고 해? 나랑 아가 사이 멀어지게끔 하지 말아라. 아니요, 어머니, 나갈 것 같아요. 이미 집 구했고요. 감사하게도 처갓집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투자를 좀 잘못하는 바람에. 암튼 저희는 나가야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살 거 아니었었잖아요. 아니, 얘 처갓집에서 집을 해줬다고? 왜?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 아가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데? 너 왜 강제로 우리 아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그 집 그냥 네 동생한테 가서 살라고 해라. 니들이 나가지 말고 정 나가야 한다면, 계약이 끝났다면 우리 아간 여기 있고 네 동생 보고 살라고 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데? 우리 아가랑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사이야. 아가.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가 소리 그만해요. 라고 말이죠. 제 소리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더니 무슨 할 말 있냐고 얼른 하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라고, 나가고 싶지 않은 거 다 아니까 아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말해보라고 하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 높여 그랬습니다. 아가라 부르지 마세요. 저 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렸고 저 나갈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랑 친하지 않다고요. 불편해요. 어머니랑 저 사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잡지 마세요. 아가라 부르지 마세요. 그 아가 소리 듣기 싫어요. 눈을 꼭 감은 채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시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긴 했었나 봐요. 싫은 소리 못하는 저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숨도 크게 못 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의 합가가 저를 저렇게 변화시켰더라고요. 시어머니 벙쪄했고 서운하다고 자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서운한 말씀하셔서 결국 남편은 절연을 한 상태로 저와 함께 이사를 나오게 된 거였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줬다가 빼앗는 게 어디 있냐고. 자기 평생 돌볼 며느리란 것이 생겼는데 왜 자기한테서 며느리를 빼앗아 가는 거냐고. 시어머니 그 말하니 남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연 선언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게 무릎 꿇고 빌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5년 만에. 자기 취업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 같이 지불할 수 있으니 왕래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돌아오는 시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기분 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형수님, 이제 어머니 형수님한테 집착 안 할 겁니다. 저도 취직했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형이 말한 대로 어머니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왕래 좀 하고 사시죠. 저도 여자친구 생겼는데 형이랑 형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요. 왜 저들은 모르는 걸까요? 저는 저들이 싫은 겁니다. 안정되었다고 해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시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소심한 저잖아요. 저는 말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말 못했고 딱 이 말만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랑 어머니가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나머지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뭐라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게 연락만 안 오면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또 제게 무릎을 꿇었고요. 진짜 시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를요.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고 지내자는 그의 말,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싫은 거예요. 니들이 나는 싫은 거라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